그래서 사람은 사바사 케바케, 어떤 사람하고 어떤 역할적 관계로 어떤 상황에서 묶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당연히 지대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자기가 대인관계에서 내가 맨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대인관계를 할 때 마이너스 문제를 가지신 분과 플러스 문제를 가지신 분으로 보통 대부분 대인관계 문제가 나뉩니다. 마이너스 문제는 보통 이런 단어에 반응이 바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뭐 무시, 만만, 뭐 존재감, 뭐 상처, 뭐 이런 단어에 벌써 뿌직뿌직 반응 오시면, 그래서 뭐 소극적이고 거절 못함, 싫은 소리 못함, 뭐 주로 이런 쪽의 문제를 갖고 뭐 시선 공포, 뭐 이런 거 주로 얘기하신 분들이 마이너스 문제고, 플러스 문제는 뭔가 욱한다, 부딪힌다, 못 참겠다, 뭐 솔직하게 다 뱉는다, 이해가 안 간다, 막 이런 식의 문제를 약간 좀 툭툭 튀는 분들이 플러스적 문제인데, 이 마이너스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 이 플러스 문제 가지신 분들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심지어 이 사람들 되게 멋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플러스 문제를 가진 사람도 전부 다 상명하게 오는 건 똑같아요. 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긴 똑같다고요. 근데 이 마이너스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자기가 센 캐릭터가 되면 대인관계가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해결책이보다 상황자를 이해하는 것이다. 상황자를 이해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떤 옳음의 결론이 내려지는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제라고요. 전제인 거. 근데 대한민국은 이런 식의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토론식으로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요. 뭐뭐는 뭐뭐다라는 정답을 그냥 암기식으로,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았고, 대한민국은 성리학, 주자 성리학이라는 도덕을 중심으로 여전히 계속 그게 모든 사회, 정치, 문화의 근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적 관점, 즉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린지에 대해서 개개인이 다른 주관적 의견을 내세워서 뭔가 그 결론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 상식과 진리는 하늘에 있는 별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금강경에서는 금강과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거라서 그냥 뭐가 답인지는 위에서 계몽주의적 사상으로 내려주면 무지몽매한 국민은 그저 배우고 따르는 거다 라는 식의 주입식 교육이 돼서 사실상 대한민국은 상당히 전체주의적 국가란 말이에요. 이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아주 여실히 드러났어요. 코로나 사태 때 국내에 있던 외국인들이 이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의 증명을 받아서 우리는 뭐 K 방역하면서 열날 자랑을 했지만, 다른 서구권 관점에서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의 정부적 대책이나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자기 나라들과 어떤 비교를 했냐면, 왜 미국은 코로나가 잘 진정이 안 될까? 왜 방역 효과가 떨어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되게 웃긴 소리지만, 미국은 어느 대륙에 속해 있냐 이런 거 물으면 모르는 사람들 천지예요. 그럼 우리는 미국 사람 되게 무식하네 하하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무식할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미국에는 간단한 곱셈, 구구단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모를까? 미국 놈들은 무식한가? 왜 모를까요? 미국인은 무조건 이런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 정도의 지식은 다 알아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공교육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셨습니까?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강제로 알아야만 한다는 의무를 세게 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말 그대로 자유의 나라니까. 몰라도 잘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어찌 살든 니들 마음이니까. 이해하셨어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상징하는 나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은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그거 모르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저거 꼭 해야 돼. 이런 걸로 가득 찬 나라예요. 근데 이건 사실상 민주주의가 아니죠.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죠.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앞에 자유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앞에 자유를 잘 안 붙여요. 왜냐면 그냥 정치의 시스템 상으로만 표결을 통해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이런 걸 뽑는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이지 뭔가 자유를 엄청 강조한 나라가 아니거든. 자유는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 가까운데 미국은 말 그대로 자유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뭐든 캐시앙 마이웨이 내 맘이야. 캐시앙 마이웨이 내 맘이라고. 아, 내가 하기 싫다 하는데 뭐 어쩌라고. 내 인생 내 거야. 이게 미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너 왜 공교육 안 받아? 너 벌금, 처벌, 강제로 학교 보내. 의무교육. 이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니 그냥 받기 싫으면 안 받을 수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교육조차도 이렇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유롭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뭐 대학 진학률이 엄청나게 높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미국보다 훨씬 똑똑하고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맞고,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럼 대학 진학률이 왜 높아? 원래 동양인이 미국인보다 더 인종적으로 똑똑하고, 동양인 중에서도 한국인이 국뽕 코리아, K 코리아, 천재들이 많은 나라.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대학 진학률이 높아요? 아니에요. 모든 국민의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교질이 시작돼서 뭐뭐는 꼭 해야 되고 뭐뭐 안 하면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손가락질 받고 이런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학을 안 가고 버틸 재간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이러니 이 사람들이 가치관적으로 어떻게 살?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을 항상 얘기할 때 첫 번째가 관계 선택. 내가 어떤 사람과 인생을 함께 할 것인가. 두 번째가 직업 선택.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세 번째가 가치관 선택.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미국은 완전 프리. 내가 누구하고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하고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내가 뭘 믿으면서 살지 프리란 말. 근데 한국에서 이게 말은 선택인데 이게 선택의 요지가 있어요? 예? 우리가 관계를 누구하고 하고 결혼도 내 맘대로 못해. 왜냐면 내가 어떤 남자가 좋고 어떤 여자가 좋아도 내가 나만 그 사람은 좋으면 좋다? 이걸로 관계 못 맺어. 그냥 주변에서 너 어떻게 그딴 남자 만나냐? 너 수준 딸리 어떻게 너 그런 데서 사니? 너 그러고 결혼 생활하니? 전체주의 국가관 위에서 늘 비교하고 손가락질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업도 내가 하고 말은 내가 뭐 적성에 맞고 다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직업,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남들이 다 믿는 가치관, 이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부분에서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잘 진정이 안 된 거예요. 왜 안 되냐?
원래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은요, 국가 정부의 말을 졸라게 잘 안 들어요.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은요, 정부의 말을 안 들어요, 잘.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마스크 끼세요. 마스크 끼세요. 외출 자제하세요. 조까. 실제로 데모도 했죠. 우리나라 이거 데모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뭐 외출 자제, 무슨 뭐 몇 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이런 정부 규제 이런 걸 때문에 쫄딱 망했어. 근데도 아무도 지랄을 못해. 찍소리 못하고 가게 문 닫고 그냥 망해. 근데 미국은 어떻다고요? 정부에서 마스크 끼세요. 마스크 껴야 돼요. 뭐 외출을 자제하세요. 조까. 조까. 그러고 내 목숨은 내 거고 병 걸려도 내가 벌릴 거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터치하지 마. 그러고 걔네들 데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라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저 무식한 미국 놈들 우리나라처럼 교양 있게 정부의 말을 잘 듣고 전체의 공익을 위한 뭐 어쩌고. 물론 그것도 나쁜 것들은 아닌데 이런 결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전체주의적으로 굴러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 어떤 관점, 어떤 상황이 전부 다 뭐만 남는다?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획일적 하나의 캐릭터만 남는 거죠.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거의 환장하는 수준으로 보이기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환장하는 수준으로 매달려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MBTI 같은 성향인 사람들끼리 우리는 어쩌고 뭐 이러면서 뭐 공감빨이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찐따예요. 이게 왜 찐따인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더 찐따인 겁니다. 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찐따냐? 기본적으로 상황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뭘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MBTI를 비롯해서 이런 모든 자신의 취향이나 성격을 궁금해하는 이런 자체가 어떤 전제성을 갖고 있냐면 어떤 사람일까? 이런 출발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궁금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서점의 자기계발 서적 코너에 가면 자기계발 서적이 많았는데 요즘은 심리학 서적이 대중의 눈높이로 낮춰진 아주 얄팍한 다이제스트 버전의 대중 심리학 서적이 자기계발 서적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면서 요즘 사람들이 뭐 자기계발 어쩌고 인생이 어쩌고 행복이 어쩌고 이러면서 심리학 얘기를 전부 다 맨날 떠들어대요. 근데 그렇게 심리학이 궁금하면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던가. MBTI 보고 누가 심리학이라 그럽니까? 누가 그걸 보고 학문이라 그래요? 수많은 정신병리학, 임상심리학의 그 어떤 진단표, 성격 검사표를 가지고도요. 당신은 이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라는 확정적 결론을 못 내립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현존하는 가장 진보한 그 어떤 성격 또는 심리 분석 설문 테스트로도 당신의 성격적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규정을 못한다고요. 이 증거가 어딨냐? 일명 이런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다양한 말 그대로 충분한 임상과 여기 나오는 뭐 정신이상, 감정장애, 불안장애, 해리장애, 신체 형통증장애, 인격장애, 다시 인격장애 중에서도 무슨 인격장애 이런 걸 모든 걸로 그 정신병리학에서 규정을 다 해놨어요. 다 해놨습니다. 당연히 충분한 임상의 데이터와 확실한 기준을 갖고 테스트하는 방법도 다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 이런 DSM적
DSM 분류 기준에 따른 정신병리학적 기준 또는 정신건강의학적 기준을 가지고 당신이 가진 어떤 문제를 검사, 테스트하면 당신의 문제 요인이 나오느냐, 이걸 먼저 따져야 돼. 교수님, 저는 우울증인가요? 저 무슨 성격 장애가 있나요? 저는 뭐 집중력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이런 게 있나요? 뭐 있나요? 물어보면 이 질문 자체가 어떤 함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해를 대부분 제대로 된 학문적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바둑이란 게임에서 바둑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울 때 바둑의 정석이라는 패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둑을 둘 때 대충 이러이러한 패턴을 갖고 바둑을 두는 게 기본적 바탕이다, 이렇게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정석의 패턴을 아무리 배우고 나도 그 다음에 실제로 바둑을 두면 정석 패턴만 가지고 바둑을 둘 수 있냐? 당연히 못 둡니다. 바둑을 못 둬요. 왜 못 두냐? 매번 바둑 둘 때마다 안 배운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냥 정석은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바둑은 늘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돌아 이럴 수는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수의 패턴엔 대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연습해 두면 바둑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인 거지. 바둑에 나오는 모든 수를 어떤 패턴의 카테고리 갖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즉 바둑의 모든 수를 특정한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포함시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특정 바둑 기사, 이세돌이 됐든 이세돌 기사로 해봅시다. 이세돌 기사를 그동안 바둑을 둔 일명 기보를 분석해서 패턴화시키면 대략 이럴 때 이세돌은 이렇게 두더라 하는 어떤 확률적 알고리즘을 가질 수 있겠죠. 이건 좀 수학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과학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심리학이 철학을 과학적으로 발전시켜서 실험과 데이터를 접목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의 심리학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수학은 사람들이 무시를 해. 바둑을 이렇게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접근을 해서 특정한 바둑의 패턴을, 모든 바둑의 수를 특정한 알고리즘의 패턴으로 획일화시키려 해도 획일화가 안 되고 늘 비슷한 생각 갖고 늘 똑같이 두는 이세돌이라는 바둑 기사를 놓고 이세돌은 어떻게 바둑을 두나를 알고리즘으로 아무리 만들어도 다음에 이세돌하고 바둑 둘 때 전에 해둔 이세돌 알고리즘 패턴을 적용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두겠지 라고 판단하고 대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집니다. 당연히 지냐. 왜 지냐? 수없이 수학적 패턴을 갖고 기존의 모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세돌은 바둑을 둘 때 대략 이런 패턴으로 이런 확률적 순서에 따라서 바둑을 둔다고 수학적 계산을 해도 이세돌의 다음 수를 완벽하게 계산할 수가 없다고. 왜냐면 인간은 과거에 살아온 대로 앞으로도 사는 존재가 아닌, 즉 고정적 존재가 아니라 유동적 존재, 계속 변화하고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요즘 입고 다니는 옷, 옛날에 입고 다니는 옷 그대로 입으세요? 요즘 먹는 음식, 옛날에 먹는 음식 그대로 먹으십니까? 요즘 여러분들 영화 보는 거, 옛날에 보던 영화 그 취향 그대로 보십니까?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세상에 그게 똑같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고정적 존재가 아니라 유동적 존재인 거죠.
계속 변화하고 살아 숨쉬는 생명체니까요. 그럼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세돌이란 바둑 기사의 알고리즘을 과거 이세돌이 바둑을 둔 기보를 확보해서 그걸 아무리 빅데이터 분석해서 알고리즘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 이세돌의 다음 수를 실시간으로 하는 지금 두는 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셨죠. 근데 왜 인간을 고작 16개 패턴으로 분류해서 이게 나다? 이런 정신 나간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패턴을 그러면 160개로 패턴을 구분하면 여러분들 이 160개 중에 하나에 여러분들이 정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160개 가지고도 그 160개 중에 수많은 패턴 중에 나하고 딱 떨어지는 패턴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1600개 해볼까요? 인간의 모든 성격적 유형을 1600개로 만들면 1600개 중에 하나, 1600분의 1의 확률로 거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성격과 딱 맞아떨어지는 성격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요. 16,000, 16만, 160만을 해도 거기에 딱 떨어지는 당신의 수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 지구 70억 인구만큼 다 다른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늘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로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변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남자하고 있을 때, 여자하고 있을 때, 이쁜 여자하고 있을 때, 못생긴 여자하고 있을 때, 기분 좋을 때, 나쁠 때, 이게 다 같아요? 응? 이게 같냐고요. 일이 잘 풀릴 때, 일 꼬일 때, 몸 아플 때, 몸 건강할 때, 그때 당신의 자아가 같냐고요. 이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걸 모를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티즌, 그래서 요즘은 저는 심리학을 차라리 여러분들이 믿느니 차라리 일명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하는 네티즌들의 말을, 거중에 특히 멋있는 금과 옥저의 말을 차라리 유심히 듣는 게 더 차라리 낫다고 말씀드리는 게, 네티즌들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되지도 않는 심리학에 되지도 않는 어설픈 뒤틀린 유사 심리학의 내용보다 이게 진짜 과학이죠. 사람 따라 사람 바이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달라요.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날 땐 이렇게 대할 때도 있고 저런 사람 만날 땐 저렇게 대하고 이런 케이스에선 이렇게 대하고 저런 케이스에선 싸바싸 케바케. 그래서 네티즌도 그거 알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그 착한 그 도도한 존예녀는 다른 일진남 앞에서 천사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좋아하는 그 도도한 존예녀는 네가 아닌 다른 일진 꽃미남 앞에서는 천사다. 이거 사실이잖아요. 이거 부정할 사람 있어요? 어떤 여자가 당신이 말만 걸면 틱틱대고 짜증을 내고 귀찮아해. 그때 당신이 뭐라 하면 저 여자는 성격적으로 원래 저렇게 짜증 내는 성격이고 만사 귀찮아하는 그런 성향이구나. 당신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찐따 같은 분석이 어디 있어요? 너한테만 그런 거야. 너한테만. 너니까. 너 안 좋아하니까. 너 안 멋있으니까. 이걸 간데 그게 감사. 그래서 뭘 궁금해? 저 여자의 MBTI가 무엇이길래 나한테 그럴까? 에? 이게 그래서 MBTI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매달리는 그 강도만큼 찐따이 주스다. MBTI 좋아하는 만큼 그게 찐따이 주스다고 얘기한 게, 어떤 여자가 자기한테 밥 먹었어? 점심 왜 안 먹었어? 이런 얘기 했다. 내가 알아서 먹을게. 신경 쓰지 마. 안물안금이야 해줘.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저 여자가 원래 성격적으로 짜증내고 만사 귀찮은 영예구나. 내가 저 여자를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아. 저 여자를 분석하면서 저 여자의 MBTI를 알아갖고 그녀의 마음을 가지고 말겠어. 이런 찐따 같은 생각이 어딨냐고요. 너한테만 그런 거라고. 너한테만. 뭔 그 여자가 그게 그 여자의 그럼 그게 그 여자의 성격이야? 그게 그 여자의 성향이야? 그게 그 여자의 매너야? 말도 안 되는, 그냥 너한테만 그런 거라고. 너한테만. 인간은 이렇게 하나의 성향, 하나의 성격, 하나의 어떤 자기 패턴을 갖고 모든 상황,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집단 지성은 이거 얘기하고 있다. 어설픈, 이상하게 서점 가서 어설픈 심리학 책 읽고 뭐 성격 분석, 뭐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뭐 전직 FBI 수사관이 얘기해주는 뭐 마음을 움직이는 뭐 마인드 해킹. 이런 찐따 같은 책들 제발 그만 좀 보고. 이게 언제적제 얘기냐고. 무슨 내 안에 거인을 깨워라 막 이런 쌍팔년도 책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요즘 누가 그런 책 같은 거 읽어. 그러니까 차라리 어설프게 알 거면 배우질 말던가. 아니 너무 알고 싶으면 제대로 공부를 하던가. 그런 걸 안 하는 집단지성의 네티즌도 이걸 알고 있어. 싸바싸 케바케. 응, 너한테만 그런 거야. 네가 좋아하는 그 도도한 조내녀는 너한테만 틱틱대는 거고, 다른 일진 꽃미남 오빠 앞에선 천사야. 천사라고. 이거 부정할 사람 여기 있어요? 에? 나한테 잘한다고 그 여자가 무조건 좋은 여자인 것도 아니고, 나한테만 착하게 잘한다고 그 오빠가 좋은 오빠도 아니에요. 그래서 싸바싸 케바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 자아 정체성, 성격적 유형, 성향적 취향, 이런 건 싸바싸 케바케가 아닐까요? 그러면 어떤 여자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틱틱대고 개짜증내고 존잘남이거나 일진 오빠들 앞에선 잘한다면, 그건 뭐 사람 따라 뭐 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녀의 본질적인 자아 정체성이라는 건 원래 고정되어 있을 것이다. 원래 그녀의 영혼을 상징하는 성격이라는 고정된 무엇은 있을 것이다.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없어요. 그런 건. 이걸 꼭 굳이 심리학까지 알아야만 되냐고. 그냥 상식 수준에서, 네티즌 수준에서도 알 수 있잖아. 싸바싸 케바케. 싸바싸 케바케가 맞구나라는 걸 이해하는데 무슨 뭐 엄청난 공부까지 필요하냐고. 이걸 모르는 네티즌이 어딨어요. IQ 50만 대도 다 알지. 근데 아직도 나이 30이 넘어갔고, 대학 대졸자야. 대졸자의 나이가 30이 넘었어. 근데 그 나이 처먹고 뭘 하냐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성격일까? 나의 MBTI 유형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나의 이상형은 무엇일까? 나의 적성, 나의 미래,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런 걸 궁금해. 네가 못생겼어. 찐따야. 돈도 없어. 거지야. 난쟁이야. 여드름 돼지야. 야, 네가 그러면 이런 걸 하고 있을 것 같니? 네가 이런 걸 하고 있을 것 같아? 네가 돈 없는 거지의 난쟁이, 여드름 뚱돼지, 백수, 쿵쾅인데 네가 이런 걸 하면서 저의 취향이에요. 저랑 이런 걸 취향을 같은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요. 뭐 유머 코드가, 네가 이런 소리를 하겠냐고. 그래서 사람은 사바싸 케바케, 어떤 사람하고 어떤 역할적 관계로 어떤 상황에서 묶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당연히 지대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저는 원래 롯데월드타워 시그닐에서 람보르기니를 타면서 모델 출신의 여창과 매일 오마카세를 주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는 진정으로 누구인가? 나의 성향은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가? 그러다가 나는
도시가 안 맞고 자연이 맞고 홀로 사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래서 자연에서 살고 있는 나는 자연이다가 있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그냥 상황이 우리를 그리 이끌고 영향받은 거잖아요. 이걸 네티즌 버전으로 싸봤자 케바케. 아, 여기 있는 분 중에 이렇게 안 살고 싶은 분 있어요? 이게 취향이 아닌 분이 여기 있냐고. 응?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시그니엘 취향이 아니에요. 나는 자연인이 취향이에요. 이런 분이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어. 근데 아니 취향이 이런 취향인데 왜 시그니엘에서 안 살아요? 왜 여러분들은 슈퍼카 안 타고 다녀요? 아니 줘야 살지 줘야. 날 누가 사줘야 먹고. 날 안 사주니까 못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안 사주니까 못 먹는 겁니다. 상명은 말하죠. 이 세상 모든 것은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다. 우리의 언어, 우리가 만들어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던 타인이 만들고 타인이 사용하던 언어를 배워서 사용할 뿐이다. 모든 건 학습의 결과이다. 인간이 가진 모든 자아, 정체성, 욕망, 취향은 다른 사람과 사회로부터 학습받고 영향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다 풀었죠? 교수님, 저는 거절이 어려워요. 싫은 소리를 못하겠어요. 부끄러움을 이겨내지 못하겠어요. 큰 소리를 못 치겠어요. 저도 막 화내면서 대판 싸우질 못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응?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야, 네가 뭔데 거절을 못해? 야, 네가 뭔데 거절을 못해? 네가 뭔데 싫은 소리를 못해? 네가 뭔데 부끄러움을 못 이겨내고 화를 못 내고 대판 싸우질 못해? 그럼 넌 네가 뭐라고 생각하냐? 자, 여기서 1부 끊고 이제 다 2부 강의로 넘어가 봅시다.